자, 우리는 제일 먼저 공유결합을 먼저 볼 거거든.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 애인가? 먼저 비금속 원소 간 화학결합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공유결합의 물질이라고 우리 규정을 줘야 되는 애들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말이야. 금속 원소가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이온결합에서도 봤듯이 이온결합은 100% 화합물이잖아. 얘는 원소와 화합물로 존재해. 대문자 하나의 물질하고 대문자 2개 이상의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공유결합도 원리는 뭐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서로의 원자과 전자수를 공유하는 거야. 알았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게 보통 쾌각 껍질이 8개 또는 2개이거든. 2개짜리는 헬륨인데 헬륨을 다른 애라고 해봤자 수소 하나뿐이거든. 비금속 중에는. 그 애들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안정한 전자 배치는 최외각 전자수가 2개인 헬륨의 전자 배치 다른 애들 이런 걸 듀엣 규칙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8개 이게 옥텟 규칙이야. 대부분이 옥텟 규칙을 따라가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공유결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간단한 구조식에 대한 명령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로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제창한 전자점을 찍어서 만드는 이게 있어. 루이스 전자점식. 자,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을 보면 껍질을 다 표시해주고 주기를 알려주는 좋은 거잖아. 전자를 일일이 다 찍어서 몇 번 온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반면 루이스 전자점식은 좀 더 복잡한 원소들까지 고려해서 최외곽 전자만 점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는 주기를 알 수 없어. 주기를 모르고 종만 알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족이라 하면 수소, 리튬, 나트륨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만 찍는다는 얘기지. 저걸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수소가 1죽인 줄 알지. 그냥 써주면 임의의 원소유 A 써주면 이게 비금속인지 금속인지. 그래서 시험에 1족이 제일 많이 나와. 얘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온결합일 거고 얘가 들어가면 공유결합일 거 아니야. 그치? 금속을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14족 원소들은
탄소 이렇게 표현하겠지. 4개로. 규소 역시 4개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저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자, 일단 수소는 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어. 이 옆에도 수소 하나를 표현할게. 얘들이 공유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자, 구별하기 쉽게 선생님이 빨간색, 흰색으로 표현해 줬는데, 흰색 수소 입장에서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졌고, 뒤에 빛이 빨간색 수소 입장에서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뭐라고 읽느냐? 공유 전자쌍이라고 읽는다. 명심해라. 쌍이다. 페어. 알겠지? 그래서 공유 결합에 관여한 전자의 숫자는 2개인 거야.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구조식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포스잇에 적은 거 있지? 그걸 갖고 오늘 해볼 건데, 이게 구조식이야.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하면 루이스 구조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전자 점식이고, 여기는 지금 비공유 쌍이 없어. 왜? 수소는 비공유를 안 갖고 있으니까. 있으면 다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분자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면 돼. 분자식을 구조식과 전자점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알았지? 물론 정확한 방법은 형식전환을 이용해서 형식전환 값이 제일 작은 걸 찾아라. 이게 일반화에서 배우는 거지만 거기까지 너희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잘 그렸나 안 그렸나 그것만 파악할 줄 알면 된다. 알겠지? 눈 얇어.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와도 여덟 단어 못 틀리는데.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유 전자쌍, 전자 점식까지 그리는 것까지가 오늘의 과제야. 여러분들 포스잇 찍은 거 한번 봐봐. 제가 써서 여기다 펴놔.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 자, 보면 우린 얘를 통해서 전자 점식을 그리고 구조식을 치면 분자식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식으로 선생님 바꿔놓은 방법이야. 먼저 볼게. 여러분들 탄소는 선이 4개 나오는 애야. 외곽에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자가 외곽에 4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유 결합을 최대 4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수소와 공유 결합 가능한 수라는 건 수소는 외곽에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공유 결합 한 번밖에 못하고 맨 밑에 써있지? 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애야. 그래서 수소는 탄소에 4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원자과, 이거 원자과 전자 속은 다르다. 공유 결합,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의 숫자를 원자과라고 부르는데 탄소는 4개가 모두 관여를 해. 알겠지? 그래서 4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탄소는 옆에 구조식이 4개가 있어. 그치?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방향만 보면 돼. 첫 번째 탄소 단일 결합으로 좌우 위아래로 4개 나오는 애들은 원자 4개랑 결합하는 애들이야. 그럼 두 번째 탄소는 원자 3개랑 결합하는데 그 중에 이중결합이라는 선 2개 찍힌 결합이 있지. 그건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수소나 플로린은 못 들어가. 여기서 플로린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염소, 브로민, 아이온딘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같은 동족. 알겠지? 당연히 수소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 그쪽은 뭐 산소나 질소나 그 다음에 탄소가 이중결합 갖는 구조식으로 결합이 가능한 곳이야. 그쪽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세 번째 걸 보면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있을 거야. 이거는 2개의 원자랑 결합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양쪽에도 역시 플로린, 수소는 못 들어가.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거를 보면 한쪽이 삼중이고 한쪽이 단일이지. 이러면 수소나 플로린이 들어갈 수가 있어. 단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선 금방 찾아내는 거야. 구조식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 먼저 우리 주변에 많은 거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볼게. 자, 이것을 메테인이라고 불러. 메테인. 가스의 가스, 천연가스, LNG, 주성분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다음에 메테인, 그 다음에 CO2. 얘들을 각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 제일 첫 번째. 너희들은 전자점식을 그릴 때 분자식 내에 중심 원자를 찾아야 돼. 결국은 이 둘 중에 중심 원자는 C야, C 그냥. 이것은 그 숫자 있지, 4321. 그 숫자 제일 큰 애가 무조건 중심 원자다. 알았지? 그래서 분자식 내 중심 원자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 뭘 찾느냐? 주의, 그 중심 원자를 제외한 자, 이거 중심 원자 하나짜리 찾는 법이야. 이거 찾는 거야. 두 개짜리는 또 표현이 더 쉬우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개일 때 찾는 거야. 중심 원자를 제외한 원자의 숫자를 고려해봐. 뭐를 선택하느냐? 구조식을 선택하는 거야. 구조식을 결정한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CH4는 중심 원자 탄소를 제외하고 원자가 4개지. 그럼 구조식 중에 맨 첫 번째 거야. 네 방향이니까.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제외한 원자가 2개지. O2니까. 그럼 세 번째나 네 번째 구조식이 여기에 해당돼. 문제는 마지막 건 삼중결합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니들 산소는 최대 2잖아. 거기 못 들어가. 그러면 선택은 세 번째 거. CO2. 알았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구조식을 결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구조식대로 원소를 집어넣어. 알았지? 그리고선 어떻게 하느냐 봐. 이 선 있지? 이것을 뭘로? 공유, 전자, 쌍. 한 쌍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탄소는 선이 4개 나오니까 4쌍이 나와야 되는 거야. 공유전자가. 됐지? 표현을 끝난 다음에 네 번째, 옥텟 규칙에 맞게 각 원자들한테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 주는 거야. 이러면 끝나. 자, CH4를 볼게. 얘를 찾아. 중심 원자를 제외한 구조식을 찾아. 찾았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그럼 H가 4개 됐지? 그리고 나서 선 하나는 점 2개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옥텟 규칙에 맞게 비공유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들은 다 옥텟 규칙에 맞아. 그지? 그래서 끝. 다음에 CO2 해볼게. 중심 원자 찾았어. 자, 구조식을 찾아. 이게 있어, 구조식. 맞지? 양쪽에. 그럼 산소를 양쪽에 넣어. 이렇게. 그리고선 얘들을 이중결합은 점이 4개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옥텟 규칙에 맞아야 되는데 탄소는 맞아 8개. 그지? 근데 산소는 안 맞아. 산소는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를 2쌍씩 표현해준다. 그래서 너희들 산소 보면 비공유성이 2쌍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완결이 다 되는 거지. 이해가니? 자, 한번 찾아보자. H2O. 그 다음에
CCl4 HCN FCN. 자, 얘들을 한번 너희들이 연장에다 해봐. 자, 천천히 해보자. 선생님이 왜 포스트잇이라 그렇게 해놨느냐. 내가 분자 구조식 가서 내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따라서 그리라고. 산소는 구조식이 딸랑 2개밖에 없는데 주변의 원자를 2개를 취하는 구조식은 얘밖에 없다고. 얘밖에. 이거밖에. 이렇게 그려. 옆으로 빼지 말고. 그 다음 여기다 수소를 넣어. 수소는 1이니까 가능해. 그 다음 봐라. 얘를 전자 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수소를. 그리고 나서 얘들아, 얘는 뒤의 규칙을 만족하니까 2개로 끝났지만 산소는 아니야.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잖아. 너희들 거기 폼시에 쓴 것도 얘는 엄연히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2쌍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산소가 몇 개를 만족해? 8개를 만족하거든. 자, 이 그림 잘 봐. 얘 공유 전자쌍 몇 쌍이 있어? 2쌍. 그렇지. 비공유 전자 몇 쌍이 있어? 2쌍.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은 얼마 나와야 돼? 1.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래서 비공유를 놓치면 끝나, 니들. 알았지? 이렇게 해서 찾는 것보다 이게 더 쉽거든, 사실. 그래서 이 상태 구조식에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야, 루이스 구조식. 그래서 선 개수가 바로 공유 전자쌍 수 2개고, 그 다음에 비공유 2쌍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1이다 라고 얘기해. 그럼 얘도 한번 볼게. NH3 중심 원자가 N인데 H가 3개면 선은 무조건 3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H를 넣어. 이렇게.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질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비공유가 한 쌍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 거기 포스트잇에도 비공유가 한 쌍이 있는 거야. 비공유에다 동그라미 쳐놔. 표시해놓은 애도 있지만 안 하는 애도 있대. 보니까 비공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럼 질소는 한 쌍이 있고 산소는 2쌍이 있고 플로린은 3쌍이 있잖아. 다음에 OF2도 똑같아. 얘랑 H2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도 공유 전자쌍을 표현한단 말이야. 자, 문제는 이거야. 산소는 당연히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공유를 표현해야 되는데 플로린도 표현해야 돼. 플로린도. 그지? 플로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기 때문에 너희들 포스트잇에도 분명히 있어. 플로린은 비공유가 3쌍이 있다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3쌍이 있다는 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옥텟 규칙에 의해서. 자, C가 중심 원자고 CL이 4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CL이 4개니까. 자, CL은 플로린이랑 구조식이 똑같을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족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플로린 말고도 염소 말고도 브로민, 아이오딘은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문제는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는 거예요. 중심 원자 탄소는 비공유가 없어. 8개 딱 맞아. 그럼 이 CL은 한 개당 몇 쌍씩? 이렇게 3쌍씩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질문. 얘 공유 전자쌍 수 몇 쌍? 4쌍. 비공유 몇 쌍? 12쌍. 그래서 3 나와. 3. 4분의 12. 알았니? 이거 나중에 2학년 가면 외워야 돼. 아니, 외워줘. 그냥 대충. 그럼 너희들 중심 원자 하나짜리는 너희들이 외웠던 4, 3, 2만 외우면 돼. 선생님 이름 왜 안 외워요? 얘들이 중심 원자 나올 일이 있겠냐? 일자리가. 4, 3, 2만 외우면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중심 원자 하나에서는 공유 전자쌍 수. 그럼 너희들이 외운 4, 3, 2가 끝이야. 그 외에는 없어, 너희들. 알았어? 자, HCl 볼게. C를 적고
H는 무조건 단일결합 아니야. 그지? 그럼 나머지 누가? 삼중결합이 질소인 거야, 이렇게. 알았지? 마지막 구조식.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한다. 전자점식으로. 수소 쪽은 이렇게. 그냥 삼중결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았어? 요 위에다 써도 좋고 아래다 써도 좋은데 균형적으로 여기다 써야 되는 질소는. 자, 그 다음에 FCN. 구조식은 똑같아. 플로린도 수소와 마찬가지로 선이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알았어요? 얘는 시아나산, 시아나플로린이라고 그러거든. 시아나산, 시아나플로린. 그러면 얘들도 역시 플로린 단일이니까. 여긴 삼중이니까 질소.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은 비공유가 세 쌍이 있는 애야. 질소는 한 쌍이 있는 애고. 고로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1 나와. 얘랑 똑같지? 그 시험이 잘 낸다고. 공유분의 비공유는 1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해가 가요. 166쪽 가보세요. 공유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166쪽에. 그죠? 당연히 그 그림은 전자점식이 아니에요.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 원자가 누군지 알아요.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 노골적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얘들은 이거 전자점식은 아니고 보호 전자껍질을 보강한 식입니다.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H2O라는 걸 알아요. 중심 원자는 2죽이 있고 최각의 전자가 6개라 16족이고 그러니까 산소죠. 그죠?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걸 표시 안 해줘요. 자, 거기 H2라는 원소인 공유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결과도 보여줬고 H2O라는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H2O가 공유전자가 2쌍이 있고 중심원자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자, 밑에 공유결합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자 한 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은 단일이라고 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공유전자쌍 2쌍으로 결합된 건 이중결합이라 하고 3쌍으로 결합된 건 삼중결합이라 한다. 결국 포스트잇에 여러분들 포스트잇에 탄소는 단일, 이중, 삼중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질소도 단일, 이중, 삼중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단일 결합 말고 이중과 삼중을 다중이라고 하는데 다중결합은 삼중이 최대. 알았습니까? 그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우리는 단일 결합은 어떤 걸 쓸 때 많이 쓰느냐 생각해봐요.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알았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형태의 원소 분자가 5개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H2 N2 O2 F2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원소의 원소 불러봐요. 여러분 포스트잇 보고 대답해봐요. 얘 몇 중 결합일까요? 수소. 단일 결합이겠죠? 질소는요? N2니까 3중 결합이겠죠? 마지막 3중으로 결합해야죠. N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질소는 3이니까 산소는요? 2중 결합이에요. 산소 이렇게 이해 갔어요? 또 여기 비공유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둘은 몇 중 결합? 둘 다 단일이라고요. 둘 다 단일이에요. 구조식이 똑같다고. 뭐니까? 같은 족이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이 똑같다고요. 이해 갔죠? 자, 이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보다 보니까 3중이 최대더라 이거예요. 3중 결합이. 자, 그래서 밑에 2중 결합, O2, 그 다음 혹은 CO2. CO2가 2중 결합이잖아요. CO2가. 그죠? 양쪽으로
이중결합 2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O가 두 양쪽에서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삼중결합은 N2 나왔고, 여러분들 거기 보이는 게 시아나산이죠. HCN. 여러분 방금 그렸던. 그 FCN도 있고요.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다는 거 이해 갔죠? 그래서 포스잇을 보시고 그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좀 쉬워요. 탁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즉각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더해서 안 해도 되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안 해도 되지만 얘 그려봐요. 여러분 여기 칠판 봐요. 얘 중심 원자 누구예요? C요. C를 빼고 원자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몇 번째 구조식이에요? 왼쪽부터. 세 방향 나오는 거. 포스잇에 포스잇 빨리 봐봐. 그러니까 몇 번째냐고.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 포스잇 옆에다 붙여놓으라니까 좀 옆에 포스잇을 뜯어서 책상에다 붙여놔. 그리고 자꾸 봐. 알았니? 얘는 얘밖에 없어. 방향이 세 곳인 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맞지? 맞지? 얘들아 요 자리에 누구 들어가야 돼? 산소 들어가야 되고 요 자리는 이거 폼알데하이드야. 세집 증후군 니들 1단을 배웠던 거 이해 갔어? 얘 그려봐. 아세트산. 얘가 중심 원자가 2개지. 그러면 얘부터 써요. CC. 됐어? 그 다음 여기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야. CH3래잖아. 이 C에는 수소가 몇 개 붙는다? 3개가 일단 붙어. 그럼 3개를 써야 돼. 수소는 단일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단일만 나올 수밖에 없어. 탄소는 선이 4개니까. 자, 여기 OOH를 갖다 붙여봐. OOH를 붙여야 돼. 그럼 이 탄소를 잘 보라고. 이미 이 탄소는 하나는 결합되어 있는 거 옆에. 그럼 얘로 O 2개랑 수소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얘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예. 이 구조식. 요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 여기 O 넣으면 O는 선이 하나 더 나오지. 여기 H 들어오면 끝이야. 이렇게. 이해 갔어? 다 이거 보고 이해하는 거야. 아, 저렇게 그리면 맞겠구나 라고. 실제로 있잖아. 굳이 뭐 CH2, C2H4, O2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도 표현될 수 있거든. 구조식으로. 근데 너희들이 이 구조식을 그린다는 의의보다는 본다는 의의야. 자, 여러분 이 구조식 안에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 비공유? 응? 니네 수소가 비공유 갖고 있어? 포스트잇에? 아니요. 탄소는? 없어요. 산소는? 있죠. 몇 쌍? 그 산소가 2개잖아. 그게 4쌍이야. 그럼 얘 몇 쌍 있을까, 비공유? 이렇게 보는 거라고. 니들한테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알았어? 산소는 무조건 2쌍인 거야. 왜? 공유가 2쌍이니까 비공유가 2쌍이 있어야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알겠어요? 지금 완벽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끄떡거리긴 하죠. 아, 저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알았지? 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걸 완벽하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요 전에 시험 봤던 거 있죠. 중간고사 2학기. 그 범위가 여기. 알겠어요? 3단원이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얘네 선배들은 무수히 많은 애들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되도 않는 애들이. 니들은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봤을 때는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헛된 희망을 품으세요. 무슨 희망을 품으라고? 헛된. 기분 좋잖아.
대학 가면 막 멋있는 남자친구 있을 것 같고 이쁜 여자친구 있을 것 같고 헛된 희망을 꿈꾸는데 돈 안 듭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 형성 시에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봤듯이요,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를 볼 겁니다. 얘들도 이온결합과 해석이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거기 보시면 세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갖는 의미는 뭐냐? 여기는 높다예요, 에너지 준이가. 여기는요, 낮다고요. 에너지 어떨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지? 낮을수록 얘가 안정하구나. 결합이 형성되려면 낮아야 되고요. 얘는 불안정하구나. 이 정도로 상대적 비교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적었죠? 그냥 0입니다. 의미 없어요. 이 0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를 의미한다고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를 형성할 거야. 그럼 봐.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인 거예요. 이 원자가 여기부터 출발해서 점점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다가 여기서 쫙 올라가. 이거 이온결합에서도 봤잖아. 그래서 여기 에너지를 봤단 말이야. 얼마인가 봐봐. 마이너스 1H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런 그래프도 볼 기회가 있거든. 이건 반응 진행 방향이야. 그러니까 반응 진행 방향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수소 원자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분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럼 반응물은 누가 되는 거야? EH가 되는 거고, 생성물은 누가 된다? H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준이거든,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올 때 있죠, 요거 차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차이. 요게 이거란 뜻이야. 436. 단순하게. 얘를 0으로 놨을 때 이 뜻이야. 좀 아무런 의미도 아니야, 저게. 그래서 436kJ라고 써있어. 퍼몰. 이런 식으로. 그때 요 거리를 봐봐라. 여기 이상적 핵간거리 0.074 나노미터? 이런 거 076이냐 4냐 걔들 뭐로 적었냐? 74로 적었네. 74 피코미터라고 하는 것은 나노미터보다 10의 상승배 큰 거,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74 피코미터라고 쓴 거야. 그냥 0.074 나노미터라고 해도 괜찮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가 이상적 핵간거리 아니야, 맞지? 다시 말해볼까? 자, 수소가 있고 이거 전자구름, 수소의 전자구름, 또 여기 수소 있어, 전자구름. 이거를 궤도 오비탈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들의 이 핵간거리가 얼마라고? 이거라고. 그럼 우리가 2단원에서 원자반지는 배웠지, 니네. 전자 껍질이 큰 게 뚱뚱하고, 전자 껍질이 같을 때는 원자번호 큰 애가 유액전화가 세서 홀쭉하고, 둘 다 같다면 전자수 많은 애가 반발력이 세서 뚱뚱하고, 이런 거 밝힌 거 기억날 거야. 그때 원자반지름은 말이야, 공유결합간 혹은 금속결합간 핵간거리의 반이라고 했어. 수소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핵간거리가 지금 핵간거리가 0.074 나노미터니까 수소 원자 반지름은 그 정의에 의하면 이 핵간거리의 반이거든. 그래서 얼마가 답이야? 이게 답이야. 0.037 나노미터. 저걸로 알아낸 거지.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436kJ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얼마? 뭐 이렇게 내리든 이렇게 가든 이건 진행 방향을 뜻하는 거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436이지. 그만큼 방출하잖아. 근데 이 수소 분자를 끊으려면 얼마의 해리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역시 436이거든. 근데 화학은 이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를 모두 그냥 결합 에너지라고 치니 값이 똑같으니까 436으로. 그러면 이건 해석도 똑같아. 얘들아 봐봐. 요 이상적 핵광거리보다 멀면 인력이 강하겠냐 반발력이 강하겠냐?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니 밉니? 그래서 인력이 강하고 이렇게 해석했잖아 선생님이. 가까우면 반발력이 강해서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거기가 가까우면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세지는 건 맞다고. 모두 세져. 근데 반발력 세짐이 더 크다. 멀면 모두 약해지거든? 근데 인력이 약해짐이 좀 덜한 거야. 그래서 인력이 더 우세한 거지. 알았어요?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페이지 168쪽으로 보세요. 자, 좀 헷갈릴 얘기야. 화학결합 중에 공유결합 물질만 독립적인 입자체계를 구축해서 분자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여러분들 1편에서 분자 많이 봤지? 이온결합 물질은 연속적이야. 덩어리로 존재하지. 금속결합도 마찬가지야. 덩어리로 존재하거든. 얘는 하나의 입자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 분자들이 모여 만든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원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유 결정 혹은 원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어? 먼저 분자 결정은 뭐냐? 힘이 분자 간 인력이 얘는 공유결합 물질인 분자 결정에서만 나올 수 있는 힘이야. 우리 공유결합을 뭘로 표현했지 아까? 선으로 표현했지. 얘는 이렇게 표현해. 점선으로 표현한다고. 점선으로. 실선보다는 세기가 약한 거야. 너무 약한 거야. 이 점선은 물리적인 변화야. 이렇게 보면 돼. 무슨 뜻이냐면 참고로 봐라. 이게 누구였지 얘들아? 아까 그린 게? 물이었잖아. 그지? 이 물이 분자로 뒤에서 배우거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또 다른 물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 근데 여기에 이러한 점선이 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점선이. 봐라. 우리 이 기억의 힘을 뭐라고 불렀어? 공유결합이라고 불렀어. 실선. 알았니? 근데 이 점선은 뭐라고 부른다고? 분자 간 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들어봐.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압, 수이산일 기억나냐? 그거 기억의 니은이야.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압, 수이산일이 결과가 나오려면 누굴 끊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냐고. 그 뭐를 전기분해했을 때지?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잖아. 분해잖아. 그럼 화학변화잖아. 누가 끊어질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 기억이라고, 기억. 이게 전기분해라고, 전기분해. 이걸 끊었을 때가. 그럼 니은은 뭘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 그런 현상이야. 약하다고. 그래서 얘가 물리적이야, 물리적. 다시 말하면 상태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뭐가 되는? 수증기가 되는 그런 힘이야. 그러다가 수증기가 됐을 때 더 이상 상태 변화할 게 없으면 기억이 끊어지게 되는 거지.
그 세기는 누가 훨씬 센 거야? 기억이 훨씬 센 거야, 니은보다. 이렇게. 알았니? 근데 이 점선이 바로 공유결합을 한 분자 사이에서만 나타나. 화학결합보다 훨씬 약해. 알겠어? 이런 애들은 힘이 약하니까 녹는점 끓는 점도 매우 낮고, 알겠죠? 녹는점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화학결합보다 낮고. 그 다음 결합 세기도 되게 약하죠. 결합이란 말을 쓰기도 어렵죠. 분자 간 인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물질이 많냐? 얘는 인력이 매우 약해서 승화성 물질이 많아. 이렇게 얘기해. 승화성 물질이 많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프탄에 뭐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아이오딘, 여기에는 얼음도 여기에는 얼음, 이런 것들이 분자 결정의 첫 번째 요소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공유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원자들이 결정하는 원자 결정이죠. 자, 얘는 입자가 분자라면 얘는 입자가 원자예요. 그래서 얘들의 힘은 공유결합입니다. 얘들의 힘은 공유결합이다. 그러니까 결합 중에 제일 센 거야. 이런 애들이 어떤 놈이 있느냐? 독립적으로 존재 못하는 입자들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은 어떤 놈이 많느냐? 뭐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은 거죠. 자, 분자로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로 C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그 다음 C 해서 흑연, SiO2 해가지고 뭐 규산염이라고 얘기해요. 규산염, 지구가 이런 애들이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요 그물 구조거든요. 자, 이 점이 다이아몬드 C면 선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4개가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 선이 4개 나오는 애들 알았니? 이렇게 연속적으로 결합된 애들이 다이아몬드. 근데 흑연은요, 얘가 다이아몬드면 흑연은 이렇게 나와요. 얘 선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3개 나왔죠? 그러면 선 하나가 남잖아요.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꼭 자유전자처럼. 이런 걸 이제 흑연이라고 하는데, 흑연은요 꼭 누구처럼? 흑음모처럼 환상구조예요. 이러면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너네 연필심을 쓰는 거예요. 연필심. 잘 부서지니까. 그리고 얘들은 특별하게 분자결정, 공유결정들은 모두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거든. 얘만 전도성이 있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전기 분해일 때 얘를 많이 써. 탄소막대로. 알겠지? 얘만 특별하고.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시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요, 일단 분자 결정은 잘 부서집니다. 드라이해서 잘 깨지죠. 얼음도 잘 깨지죠. 인력이 약하니까. 다음에 공유 결정은 되게 단단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뭐라고 그러죠, 민정아? 그래서 인사를 4번 하길래 2번 인사하고 마지막에 반절. 그러면 이제 향표.
조상님도 아니고 참. 음식이나 놓고 절을 해. 아무것도 안 놓고 절하고. 좀 부끄러워요. 더워요? 아니, 목에 얼굴에 대고 비비고 난리예요. 응? 잠 깨려고. 너도 지금 졸린 거야? 야, 그럼 니네들 밤에 잠 안 올 때 쓰는 목소리를 틀어놔. 그럼 소리 올 거 아니야. 엄마, 밤에 잠 지적거리시면 우리 새 목소리인데, 그럼 어머니 못 쓰실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수면제인 줄은. 공유결정은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돌멩이 중에 제일 강한 돌이 무슨 돌이에요? 모스 굽기계 10번. 니네 모스 굽기계 10개까지 못 외웠냐? 중학교 때 외우잖아. 활석방이 형은 이정어지 흥강옥에 감금했다. 이러고 외우잖아. 왜요? 아니 안 나오는데 네. 난 쓸데없는 걸 많이 외우고 있어서 그래. 그 금강석이 얘야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한 거. 어? 금강석보다 강한 돌멩이가 없다고. 자, 바로 2번 물에 대한 용해성. 일반적인 분자들은 극성 분자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결정들이 물에 잘 안 녹아. 물론 얼음 잘 녹지만 공유 결정 같은 것들은 거의 녹지 않는다고. 다이아몬드가 물에 녹는 거 봤어? 탄소 먹대가 물에 녹냐? 그지? 그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별표 쳐놔.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없다가 정설이야. 없다. 왜? 공유결합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을 잡아놓고 결합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입자가 없어. 그렇다면 이온결합처럼 이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누구라고 여기서? 흑연. 흑연 하나는.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결정 매우 낮다. 공유결정 매우 높다야. 알았지? 분자결정 매우 낮다. 얘들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수많은 결정들이 4개가 있거든. 여러분 뒤에서 배운 결정. 이온결정, 분자결정, 공유결정까지 배웠잖아 지금. 그치?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전도성으로 먼저 얘들을 끄집어내. 전도성 고체 액체 모두 없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이제 원자결정, 분자결정은 뭘로 구분하느냐? 녹는 점, 끓는 점이야. 누가 높다고? 공유결정이 훨씬 높다. 한 3000도씨 이상이야. 근데 분자결정은 120도씨, 110도씨, 어떤 건 영하 56도씨까지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알겠지? 이렇게 구분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봐봐. 1번. 공유 결합에 대한 설명이야. 바로 1번.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주고받아야 몇 줄을 쳐봐. 주고받는 순간 이온이 된다. 그러니까 틀린 답이야. 전자를 공유해서가 정답이다. 공유해서. 이렇게 말 갖고 장난치는 내신을 조심해라. 2번.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결합하는 거야. 수소는 헬륨, 탄소는 10번 네온. 이렇게 전자 배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동그라미. 3번.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질소 한 쌍, 산소 두 쌍, 플로린 세 쌍이다. 됐죠? 2번. 물분자 생성 과정을 화학 결합의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1번. 물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이 2개이므로 이중결합이 있다. 아닙니다. 단일결합 2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중과 삼중 다중결합은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종류 원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는 선이 양쪽으로 뻗어나 있기 때문에 단일결합입니다. 2번.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맞아요. 얘들을 듀엣 규칙이라고 했죠. 3번.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아르곤과 같은 네온 세트 원이니까 맞지? 3번.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요. 원자핵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인데 우리는 B점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건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C점은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고요. A점은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위치는 B가 정답이고요.
2번 결합 길이를 쓰세요. 74가 정답입니다. 그때가 핵강거리, 이게 결합 길이라. 결합 에너지는 얼마다? 436kJ/몰이라고 단위까지 정확히 적으세요. kJ/몰입니다. 1몰이 436. 한 개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작죠. 자, 네 번째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 성질이에요. 1번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분자 결정, 흑연, 석영 공유 결정. 맞습니다. 석영이 SiO2입니다. 자,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함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합니다. 원자 결정 같은 공유 결합력으로 결합해야 강하죠. 3번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는 이온 결정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공유 결합 물질하고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온 결정은 전류를 통하니까. 자, 페이지 170쪽. 이제 마지막 분자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자, 여기 시험에 되게 왜소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얘를 빼먹으면 뭔가 허전하죠? 왜 잘 안 내느냐? 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 쉬워서 그래, 쉬워서. 자, 이온결합은 100% 화합물이다. 공유결합 물질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다. 그러면 뭘까요? 남은 게 뭐예요? 교무수. 100% 원소다, 얘들. 알았습니까? 존재할 때 화학식으로 M의 형태로 존재해요. M, 아래천자 없는 M. 우리 공유결합은 원소가 X2 형태로 존재한다고 배웠죠, 아까. H2, N2, O2, F2, Cl2를 보듯이. 얘들은 그냥 M이에요. 얘들은 한 종류 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한 종류만 딱 쓰면 끝나요. 그래서 보세요. Li 이렇게, 그 다음 Na 이런 식으로, Fe 이런 식으로. 이게 금속 결정이에요. 조심할 거. 이거 금속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헬륨은, 아이고, 위치를 되게 얇게 썼네. 난 못 쓰겠습니다. 안목 써봐야지. 자, 잘 썼지. 내가 썼어도 좀 잘 썼을 것 같아. 근데 왜 이거 식으로 왜 이러고 있어? 잘 썼지. 이게 이 정상. 조는지 보다 그런가, 조는지,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요, 원소지만 비활성 기체, 비금속이라는 것도 명심하세요. 자, 이런 금속 결합들은요, 결합력, 우리가 말하는 금속 결합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자, 금속 이온 결합에서 봤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그럼 쿨롱의 힘을 받겠네요. 우리 이온 결합에서 그거 기억납니까? 이온간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그때 결합력을 좌지우지하는 건 전하량의 곱이다. 결국 정전기적 인력도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인데 얘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냐? 중심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왜 양이온이라고 하냐면 중심에 금속이 있는데 외곽의 전자들이 좀 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 얘가 수시로 도망가요. 근데 웃기는 건 얘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양이온으로 싹 변하는데 갑자기 딴 데서 도망온 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옆으로 쓱 지나가는 거지. 그럼 내 건 줄 아는 거야. 중심 원자로. 근데 걔는 좀 있다가 딴 데로 갑니다. 그럼 에이씨 잃어버렸네 하는데 뒤에 또 있어. 있네. 에이씨 살아났네. 여기 있네. 전자들이 중심 양이온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걔들을 자유전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중심 양이온과 최외각 자유전자가.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무조건 전하가 마이너스 1이야. 중심 양이온은 뭐 리튬이면 플러스 3일 거고 나트륨이면 플러스 11일 거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러한 금속 결합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금속 결합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게 플러스 1가 금속이에요. 외곽의 전자가 몇 개? 최외곽 전자가 한 개의 되죠. 우리는 이걸 몇 쪽이라고 합니까? 1족 원소들이 이래요. 명심할 건 여러분 이거 누구라고요? 음이온이에요?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이온 결합과 헷갈리지 말라고요. 얘는 누구라고요? 중심 양이온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몇 쪽일까요? 2쪽.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니, 나, 탈, 루, 세, 부 이런 애들이죠? 얘들은요. 마, 카, 롱, 아쉽다. 이거죠, 그죠?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중심 양이온에서 찾을 수 시험에 맨날 나오죠. 중심 양이온은 있잖아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전기장, 자기장이 있을 경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움직인다? 자유전자만 움직여요. 중심 양이온은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자기장을 걸어줘도 안 움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외력을 받아서 열을 받잖아요. 이동이 가능하거든. 무슨 얘기냐? 외력을 받게 되면 금속은요 자유전자의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보장이 되거든. 퍼짐성이 있어요. 이런 걸 전성이라고 하거든. 뽑힘성이 있어요. 이런 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해물파전 좋아해요? 막걸리 좋아하겠군요. 구독도. 녹두전 좋아해요? 뭐 생선? 안 좋아해요? 감자전 어때요? 아, 별로 그닥 당기지 않아요? 저는 넓게 붙이는 게 전이라고요. 그래서 전성이에요. 유연성 좀 있나? 윤희? 없어요. 허리 속에서 손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닿아요? 해물파전도 좋아하지, 막걸리도 좋아하지, 유연성도 있지. 다 갖춘 남자군요. 졸음도 있지, 그죠? 다 갖췄어요. 그게 연성이에요. 유연성. 뽑히는 거. 그리고 열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가는 거. 우리가 보통 융해라고 하죠, 융해. 이렇게 되면 조금 이동해요. 하지만 전기장, 자기장 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금속 결정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요. 그래도 오래 화학결합이니까 비교적 높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삼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한 600도씨 됩니다. 소금이 800도씨 된다는 거 봐서는 이온 결정보다는 약한 애들이에요. 자, 두 번째요. 열과 전기를 잘 통하죠. 열과 전기를 전달하는 매개체 입장을 하는 게 저기 누구예요? 양이온이에요? 안 움직이잖아. 전자. 자유전자가 움직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고유한 광택이 있습니다. 금, 번쩍번쩍하죠?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가 산란해요, 빛을. 그래서 고유한 광택이 있다. 연성과 전성이 좋다.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요 세 개가 모두 알겠어요? 자유전자 때문에. 얘는 아니고. 이 비교적 높다. 분자 결정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화학 결정에 진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밑에 170조까지 써 있습니다. 이해 갔어요? 자, 페이지 171쪽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물질을 정의를 할 겁니다. 우리는 결정을 총 4개를 배웠네요. 이온결합을 베이스로 한 이온결정, 공유결합을 베이스로 한 분자결정, 공유결정, 마지막 금속결합을 베이스로 한 금속결정. 이 4개의 결정들을 놓고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찾는지 순서만 아시면 된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화학결합의 색이 있는데요. 단연코, 결단코, 비금속 간의 화학결합이 제일 셉니다. 공유결합. 알았죠? 그 다음에가 금속, 비금속 간의 이온결합이에요. 마지막에 금속결합. 아시겠습니까? 제가 금속을 남자, 여자 중에 누구로 비교했죠? 기억 안 나요? 금속이 무슨 이온으로 변합니까? 양이온. 양이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금속을 남자로 비교했잖아. 비금속은 누구야? 여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누구누구 간의 우정이 제일 세다는 얘기야. 여자들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누가 강해? 사랑이 강하고, 남녀 사이. 제일 흔해 빠지고 허세 가득한 세계가 누구야? 남자들 간의 우정이지. 친구 아이가 뭔 소리야? 아무데나. 그리고 친구한테 사기치고. 그 남자예요, 특징이. 남자 기아바. 그래도 여초는 있어도 남초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요, 공유 결합으로 베이스한 공유 결정이 녹력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이온 결정이 세고요, 금속 결정이 세죠. 마지막 이제 화학 결합은 아니지만 물리적 변화지만 결합을 만드는 게 누구다? 분자 간 인력이 있다는 거죠. 분자 결정이 제일 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화학 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결합의 세기를 진짜 도구를 갖다 놓고 재기는 좀 불편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으로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공유 결정이 엄청나게 높더라. 다이아몬드 거의 5000도씨 가까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의 소금 800도씨 정도. 그 다음에 금속 결정. 여기서 보면 뭐 실제로 산화칼슘이나 산화알루미늄 같은 실질적으로 이가나 이가 3가들은 엄청나게 세요. 2000도씨가 넘어가니까. 알겠지? 자, 그렇다면
금속들은 어떤가 봐. 칼슘, 알루미늄 얘들은 600, 842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유결합이 제일 세다. 자, 두 번째.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전기 전도성을 보면 염화나트륨은 이온결정이거든요. 고칠 때는 이온이 이동이 못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칠 때는 흐르지 않고 액체일 때는 흐른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산화칼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칼슘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온결합이다. 다음에 설탕, 이거 비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죠? 특히 설탕은 분자입니다. 분자. 알겠어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고체일 때도 전도성이 없고요. 액체일 때도 없습니다. 얘들은. 당연히 수용액에서도 없어요. 비전해지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공유결정이죠. 고체일 때도 없고요. 액체일 때도 없어요. 물에는 녹지 않고요. 마지막에 알루미늄, 고체, 액체 모두 전도성이 있다. 물론 수용액엔 녹지 않는다. 이 수용액에 녹는 애들은 반응성이 큰 금속이거든. 미나가 큰 루비 셉에서 프랑스로 튄 애들 있죠? 일족 걔들이 물에 녹아서 수소가 되죠. 녹는다는 것보다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녹는 거는 물리 변화잖아요. 녹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보세요. 물질의 구분입니다. 제일 먼저 얘로 구분하세요. 이걸로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고체, 전기 전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A, B를 일단 구분했다. A는 무슨 결정? 금속 결정이다. 자유전자 때문에 모두 통한다. 이건 이온 결정. 이걸 끝이다. 두 번째는 녹는 점, 이걸로 구분한다. 봤더니 녹는 끓는 점이요, C가 D보다 엄청나게 높더라. 그럼 C는 무슨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얘는 분자 결정. 다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예외가 누구예요? 흑연. 흑연이 예외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가 171쪽. 자, 172쪽으로 넘어가고. 172쪽. 자, 그림은 금속 결정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기서 보시면 금속 양이온이 있고 가가 있죠? 이 가가 자유전자고요. 가의 이름을 쓰세요. 자유전자입니다. 열, 전기, 전도성을 흐르게 하죠. 고유한 광택을 내게 하죠. 이해봤죠? 전성, 연성이 좋게 만들죠. 2번, 옳은 것은 0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한다.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가 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 유치하다. 그죠? 인력이요, 인력. X. 금속이 연성과 전성을 나타내는 까닭, 가가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왜? 넓게 우리가 당기거나 펼쳐도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전기력이니까. 세 번째, 금속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금속 양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가고 가는 음극쪽으로 이동한다. 맞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전기장 자기장 내에서 중심 양이온은 안 움직인다고 조심하라고요. X. 네 번째, 금속이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자유전자 때문이 맞죠. 동그라미. 자, 금속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알루미늄 포일, 전성이죠. 전성, 넓게 피는 거. 구리, 전선, 연성이죠. 뽑힘성, 쭉 빼는 거. 됐어요? 전성, 연성. 네 번째, 금속 결합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X하세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죠. 있다. 없는 애들은 공유결합물질이잖아요. 2번,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되어도 결합은 유지된다는 거죠. 알겠죠? 중심 양면이 약간 이동도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 전도성이 나타난다. 맞는 표현. 네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이거요. 얘들이 녹는 점이 비교적 높은 거, 분자간 인력보다 센 이유는 중심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정정기적 인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 결합력이 아니라 그냥 금속 결합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섯 번째, 물질 사이에 형성하고 있는 화학결합, 구리, 금속결합이죠. 염화, 수소, 공유결합입니다. 분자니까. 산화, 마그네슘, 이온결합이죠. 기억입니다. 그래서 6번, 여러분 여기 전기 전도성이죠. 고체 액체만 딱 보세요. 누가 금속결정입니까? 세로로 딱 보세요. B죠. 모두 전도성이 있잖아요. 이온결정 누구예요? A죠. 자, 이제 C를 보세요. C. C는 모두 X죠? 그래서 얘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결합을 찾아라. 응? 결합의 종류. B는 금속결합, A는 이온결합, C는 공유결합이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앞에 대표자로 분석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